신경 썼어요. 민주당의 예. 미녀 국회의원 중에 예. 한 분이시죠. 이재정. 미녀뿐만이 아니라 춤꾼. 네, 그렇죠. 전직이 의심스럽다. 뭐 네, 그리고 가장 별명이 많은 국회의원 박주민 예.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여기 대본상 춤이면 춤, 유세면 유세, 인터뷰면 인터뷰. 이제 뭐 못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첫 인사말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해봐요. 지금, 한번 해봐요. 준비하고 있을게요. 네. 춤이면 춤, 유세면 유세, 인터뷰면 인터뷰. 이제는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파는 쇼핑 호스트 역할까지 정말 못하는 게 없으신 분입니다. 국민주권선대위 이재정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안녕하세요. 이지정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뽕해 드리려고 했는데 박주민하고 막 섞어서가. 섞어서 지금 기분 나쁘신 네. 거예요. 아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게, 이재정 의원님은 제일 먼저 와가지고 세상에 여기 테이블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그쵸. 마이크 방송 위치 환경을 조정하고. 맑게 만들기 저희보다 위해서. 일찍 오셔서. 근데 박주민 의원님은, 지각을 하셨잖아요. 5분 정도 지각을 했는데 정말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방송을 위해서. 야, 요런 식으로 딱. 네. 아니, 근데 저는 저 혼자 특별 게스트인 줄 알고 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더니 이렇게 세트로 섭외된지 몰랐는데 저도 이제 이재정 의원님이 나오신다 그래서 네. 그러면 저는 필요 없다. 근데 그게 아니다. 둘이 나오면 네. 케미가 폭발한다. 어떤 저희들 케미가? 사이를 잘 몰라서 하시는 거예요. 심각한 오해를 하고 계신 예. 겁니다. 아니, 근데 벌써 시너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박주민 의원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오. 예, 이재정 의원이 안 계실 때는 거의 눈빛으로 정말 여러 번 호소를 해야 겨우 말씀을, 입을 겨우 열어주시는 분인데, 사실대로 자발적으로. 어려운 남자예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나왔을 때 진짜 피곤한 상태였고요. 지금도 굉장히 피곤해요. 오늘은 그래도 좀 컨디션이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눈은 반밖에 안 뜨세요. 이게 원래 제 눈빛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재정 의원의 견제가 있기 때문에 네. 말을 많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 특히 안 해요. 이재정 의원하고 같이 있으면. 예. 왜요? 왜 안 하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조금 진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눈치를 보기 시작하실 거예요. 예. 누구 눈치를?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께서 이재정 의원의 눈치를 보시는군요. 뿐만 아니라 두 분도 보시게 될 거예요. 마이크는 내가 가장 많이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두 분도 말수가 줄어들 겁니다. 네. 뭐 저희는 좋아요. 많이 말씀해 주시면. 아니, 실은 우리 청취자분들 그걸 더 원하시기 때문에. 어제 둘이서 게스트로 섭외된 줄 알고 갔던 방송이 있었어요. 문라이트. 네. 예, 그것도 생방으로 진행하는 건데 갔더니 둘 다 게스트가 아닌 그냥 진행자였어요. 근데 게스트급들이 완전 진행자급들이 오신 거죠. 김남훈 씨, 고민정 씨. 그러면서 저희 마이크를 다 뺏어가. 저희 마이크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네. 어제 그래서 좀 바락바락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또 떠올려서 말씀해 주시는 김남훈, 거네요. 고민정 이렇게 나오면은 말을 할 기회가 없었겠네, 박주민 의원은. 그렇죠. 저는 계속 묻어가는 스타일이죠. 네, 오늘 김성수 성공적이었습니다. 방글이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말씀하실 기회 많으실 거기 때문에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오늘 어떻게 사전투표 하셨어요? 전 했어요.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오늘은 뭐 50대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많이 하셨다고요. 네. 우리 젊은 사람 네, 누리누리 우리 박누리 우리는 오, 내일 하는 걸로. 내일. 예. 아, 오늘 어린이날. 그렇게 그 잘생긴 남편분께서 예. 그 사전투표를 하고 오셨다면서요. 예예예. 네, 또 우리 이재정 의원님 남편분께서 그렇게 잘생기셨다는 제보를 어디서 또 들으신 소문인지 받았어요. 몰라도 아유, 엄청 부러워요. 하시는 거예요. 수긍하죠 그러면. 예. 굉장히 불만, 왜 떨떠름하면? 야, 굉장히 불만 섞여 있는 표정을. 아니요. 아니 이분을 잘 모르시네. 이 잘 정도면 알아요. 진짜 수긍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잘 아는 분이에요. 나도. 예,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저도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알고 봤더니. 저도 뵙고 싶네요. 아이 근데 그 말씀을 하다가 사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눈 건데 오늘 생각보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고 흔히 투표율이 높다고 하면은 젊은 층의 참여가 높은 걸로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 실상은 지난 2012년 때부터 저희가 좀 봤잖아요. 예. 네. 그래서 물론 나이 드신 분이라고 해서 다 보수적인 분들이고 성향이 일치화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바라는 세상 우리 젊은이들이 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죠.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야죠. 저는 적극적으로. 오늘 약간은 그래도 충격적인 장면이 뭐였냐면은 정말 그 나이 드신 그러니까 최소한 80은 넘었고 네. 90도 넘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근데 너무 곱게 늙은 분이에요. 할머니가 이제 아들 손을 잡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대답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분이 투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투표를 하러 오신 거예요. 멋있다. 예. 네.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누굴 찍었을까를 예.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는 장면이에요, 또. 왜냐면, 그런 측면도 있죠. 이 예. 자식의 손에 이끌려서 자식이 원하는 사람을 찍었겠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자식이 강남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보면, 예,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자식 소원에 이끌려서 열심히 나와서 사전 투표를 미리미리 투표를 다 하고 계시는데. 그 자체가 지금 너무 멋있는 일이에요. 멋진 장면이에요. 네. 근데 우리 20대들 지금 알바 때문에 오늘도 그 투표장에 가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일은 휴일이니까 좀 그래도 미리미리 좀 투표를 하시고 내일 어린이는 이제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어린이날을 즐길 이유는 없을 거예요. 어린이날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이들하고 또 우리 아들이 5살이잖아요. 놀이공원 가세요? 가야죠. 뭐 놀이공원이든 어디든 하여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예. 그래도 아이와 놀이공원을 갈 수 있으니까 부러워요. 저는 아이를 떼놓고 놀이공원 유세 가야 돼요. 아니, 같이 가서 저기 좀 아이는 놀게 하고 남편 그러고 싶은데 사실상 예. 박주민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유세 일정이 아침부터 팍팍해서 이제 뭐 하다못해 주민들하고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해도 다음 일정이 있어서 막 옮기고 그러니까. 할 만큼 빠듯해서 아이를 데려가면 다른 분들 동선에 방해가 될까 해서 한 번도 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예. 아니 그 남편분은 굉장히 자상하다고 소문나 있어요. 또. 예, 소문만 그러네. 그 소문 난 듣지도 못했네. 그래서 저기 그러니까 아이를 잘 봐주실 것 같은데. 다 떠나서 아이가 아빠를 더 좋아해서 정말 고마운 일이죠. 예. 육아에 있어서는. 그렇네요. 제 친구들도 보면은 그 남편을 더 좋아하면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저를 더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제일 오늘은 장난치기 훨씬 더 아빠가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예. 있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매달리고 그리고 여기 나올 때도 탁 나와가지고 우리는 인사만 한 5분 걸려요, 진짜. 애가 뭐 아빠 방송 잘해, 화이팅, 뭐 어쩌고 하다가 귀여워. 뽀뽀해줘, 하이파이브 이게 하나씩 늘어나 매일매일. 아유, 행복한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네요. 박주민 의원님 어떠세요? 지금 유세에 다니다 보면은 의외로 선거권 없는 중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선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문재인 많아요. 후보에 대해서 얘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오늘 저희 예. 동네는 제가 이제 자전거 타고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갑자기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선거송을. 그러더니 선거송. 고등학생들이 때로 지나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정작 그분들은 투표권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자기가 그 대전에서 유세를 하는데 세종시에서 달려온 중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다른 운동원분들이 중학생이야? 이러면서 언뜻 보기에는 뭐 대학생 같아 보이기도 하잖아요. 요새는 네, 워낙 그쵸. 발육이 발육이 좋다 좋아서. 보니까. 근데 중학생이 투표권이 없네 그랬더니 제가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문재인 후보 안 찍으면요 시험 망쳐버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친구도 야, 있어요. 그런 귀엽다, 친구도. 귀여워. 야.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곧 장래의 유권자가 되고 예.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아이의 미래를 본인 스스로 얘기하면 투표권이 있는 부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전 그래서 어린 유권자도 굉장히 신경 쓰는 편이에요. 그래야죠. 예. 아니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신촌 유세에서의 연설이 굉장히 화제가 됐던데. 양말 안 갈아신었다. 네. 예. 오늘은 어떻게 갈아 신으셨어요? 갈아 신죠. 예. 사실 그 뒤로 양말을 꼬박꼬박 갈아 신고 있고요. 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양말을 사주고 싶다. 그런 분들이 양말 많아가지고. 협찬 많이 네, 받으시겠네요. 그래서 제가 됐다. 양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뭐 받고 싶은 거 며칠째 안 갈아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 가발? 가발도 빨았어요. 엊그저께 빨았습니다. 예. 요것도 진짜 이 탈모인들의 고통을 너무 콕 찍어서 얘기를 하신다, 진짜. 그러네요. 아무튼 네. 하여튼 저는 유세의 연설이 이렇게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저 남자의 양말을 좀 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한 2, 3일 그때 연설 이후로 2, 3일째 만나는 사람마다 양말은 갈아 신느냐 그래서 예. 참 이게 대답하기도 그렇고 매번 갈아 신는데. 저는 감동적인 게 이제 이분의 뭐 양말 얘기도 뭐 얼마나 감동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냄새난 얘기인데 감동으로 승화시켜준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시고요. 이분의 말씀 중에 우리 박주민 의원님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서 우리가 부려먹자. 예.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예. 우리가 경외감만 가지고 정말 저 높은 곳에 올려놓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렇죠. 정말 부려먹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 예. 지도자 아닙니까? 예. 그 얘기가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강훈식 의원님이 그 진행을 하시면서 집회 말미에 그러니까 문재인도 연호하고 막 모든 것을 이제 클라이막스로 끌어올렸잖아요. 마지막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집회를 위해 가지고 고생해 주신 이 주변 상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도 하시고 쇼핑도 하시고 그래 주실 거죠? 그러니까 다들 신촌? 예 하는 거예요. 김광진은. 김광진. 제일 처음이 김광진. 강훈식 아, 그래요? 의원님이세요. 김광진은 신촌에서 그렇게 예, 해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강훈식 의원님의 그 아이디어를 김관진 의원님이 아. 벤치마킹을 하신 거예요. 그 벤치마킹, 원조가 그런 건 뭐 벤치마킹 많이 해야죠. 김광진 의원이 좀 훌륭했어요. 많이 베끼는구나. 그분 제주 있어요. 아니 그것도 제주예요. 예. 예. 강원식 의원은 제가 또 좀 압니다. 참 결이 고운 그 의원이에요. 예.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엉뚱한 그런 또 그 일종의 선거 끝나고 나서 정치 공세가 있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아무튼 이 젊은 의원들이 너무 참 든든합니다. 사실. 근데 정말 부려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확실해요? 아니, 지금 보면은 광화문에서 일하겠다고 후보는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호 문제. 경호 문제 네. 이거를 지금 태클을 거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 고집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고민이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두 분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김정숙 여사님을 몇 번 이제 모시고 다녀본 적이 있는데 그분도 당선이 돼서도 이렇게 경호 문제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주민들하고 전면을 넓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은 유세 현장에서 최소 경호만 받으시면서 거의 뭐 이제 스킨십으로 기꺼이 하시니까 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경호라고 하는 것은 덕망이 경호입니다. 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국민들한테 있으면 그거는 엄청난 경호력이 발동이 되는 건데. 굉장히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예. 네. 감동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덕이 없으니까 막 2중, 3중으로 경호를 하고 뭐 어쨌든 우리 그 문재인 후보는 약속을 잘 지켜서 정말 우리가 마음껏 부려먹는 그런 저 대통령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근데 이건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투표용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우리 그 청취자께서도 엄청나요. 민주당이 뭐 굉장히 공식적으로 많은데. 대응하는 거 왜 안 하느냐. 이게 용지가 두 개다. 그러니까 그렇죠. 용지 버전이 두 개인데 네. 이 제1 버전은 그 후보자들의 이름들이 다 붙어 있는 그런 용지가 붙어 있는 있었고 거. 그리고 저는 오늘 다 떨어져 있는 거에 받았거든요. 저도 떨어져 있는 거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많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또 근데 키는 좀 큰 편이라서 다 보이잖아요. 어떤 용지들이 나오는지. 네. 근데 앞에서 나오는 용지가 다 일률적으로 떨어져 있는 용지들만 인쇄가 돼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 괜찮더라. 그러니까 가서 신분증을 딱 집어넣고 이 지문을 딱 찍으면 그제서야 이 투표용지하고 봉투가 딱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투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것하고 투표용지하고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발행이 되더라고요. 스티커로. 그러니까 뭐 프린터가 고장이 나서 혹시 뭐 그런 일이 있다면 몰라도 그게 애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양식 자체는 다 떨어져 있는 것들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식별의 용이함을 위해서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만 사용된다고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예. 그리고 이거 막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하면 안 된다고 원포도 났어요. 근데 저희 당으로도 같은 내용의 제보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많은 들어오고 제보가 있어서 예.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 당에서 의혹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에 질의하는 공문을 작성하고 좀 준비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쪽으로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특정한 투표소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네. 내일 직접 저희 당원들이 확인해 보려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 참관인들 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투표하시는 분들도 미리 좀 주변에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투표용지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바로바로 참관인들한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투표용지가 좀 이상한데요?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 기표를 하기 전에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네. 기표를 하기 전에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뽑혀져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프린터에서 쭉 뽑혀져 나옵니다. 뽑혀져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딱 사진을 찍을 수는 있어요. 있어요. 기표소 들어가기 전에. 네. 그러니까 그때 찍어서 증거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지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제 주변에서는 사전투표 못하겠다. 나는 5월 9일에 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게 살짝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유포하는 쪽이 정말 건강한 시민이 아니라 사전투표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5월 9일로 이렇게 가서 투표를 하기가 사전 투표를 한번 생각을 해놓고 계획을 딱 짜셨다면은 갑자기 계획을 바꾸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계획이 있으실 수도 예. 있고, 근데 투표에 대한 불신은 자꾸 이런 방식으로 커지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정치 충분히 혐오로 이어지고 의혹제기가 그렇단 가능하고. 말이죠. 그래서 네. 저는 사전 투표 우리 확실하게 시민의 눈 감시하고 있고 하니까 당당하게 네. 가서 하셔라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예. 싶고요. 네. 그래서 25%를 넘으면은 프리어그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문 후보님께서. 예. 예. 왜 25%죠, 근데? 하필이면? 왜 25%인가요? 한번 안겨본 적이 있는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지난번 대선 총선 때 총선 때. 사전 투표율이 20%였대요. 아니에요. 아, 12.16%였어요. 네. 왜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나 이만큼 많이 안다. 사람 바보 만드신 거예요?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은 지금 아니잖아요. 박주민 의원이 버럭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이 정도면 아니라 화 많이 나신 거예요. 총선 때보다 2배 나오고 두 배. 25% 정도 나오면 최종 투표율 예상이 80이 네. 넘죠. 80이 넘을 수 예. 있어요. 80에 가깝거나 80이 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선 때도 투표율은 높게 나왔었는데 좀 네. 더 높게 나왔으면 결과가 맞아요. 바뀔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맞아요.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특히나 60대 이상은 거의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을 만큼의 투표율 88%인가를 보였잖아요. 89%인가. 불가능한 거의 수치였어요. 그분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네,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인데 그런 수치를 보였는데 우리 20, 30대들이 이제 그거에 못 미쳤던 그런 면들이 있으니까 투표율을 더 끌어올리면 자연스럽게 20, 30대들이 더 많이 투표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전 투표율도 꼭 25% 넘기고 네. 네, 당일에도 지난번 대선보다 더 많은 표율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네. 네, 저희가 또 근데 약간 불안한 게 이제 인천공항이 인천공항 F존에 이제 투표소가 있는데 네네. 그 안에 들어 찍는 기표 칸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비행 시간에 쫓겨가지고 기다리다가 맞습니다. 맞아. 그 이탈해가지고 그 얘기 비행기를 들었어요. 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선관위 못하고 쪽에 가신 얘기를 좀 거죠. 해서 좀 늘려달라는 식으로 좀 당에 요청을 했었는데 어떻게 예, 얘기했었나요? 오늘 오전에 어쨌든 그 상황을 알고 저희 당에서 요청을 했고 뒤늦게 부랴부랴 이제 몇 개소를 더 더 늘리는 늘렸어요? 방식으로. 예. 아니 그거 다 완전히 그냥 종이 박스로 만든 그 이동식이던데 그거 몇 개 놓는 게 뭐 어렵다고 사실상 그걸- 충분히 예. 예상 가능한 전 진짜 정도거든요. 약간 불만이 예. 20만 명이 나간다는 거 이미 예상이 됐어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지금 연휴에 통상적으로 나가는 여행객 수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여행사 등을 통해서 다 뭐 집계가 일부도 되셨다니까. 항공권, 그렇죠. 예, 언론을 통해서 다 맞습니다. 발표됐고. 그러면 그거 다 보고서 선관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그게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서야 이제 저희 당에서 답답해. 문제 제기를 하고 설치를 요구한 다음에 이제 설치 중이라는 보고까지 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뭐 좀 더 원활하게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D-5일이었잖아요. 네. 이제 선거 운동 기간이 딱 4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또 문재인 후보 어떤 일정을 보내셨나요? 오늘 어떤 일정을 보내셨나요? 고향에서 예. 집중유세 집중유세. 하셨어요. 네. 예. 그리고 앞서 낮에는 이 한류 콘텐츠, 한류문화 예. 콘텐츠 현장을 방문해서 네. 산업계 의견을 좀 경청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인 이 대중문화 예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을 하시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더 많이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문화 쪽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성국 평론가님. 굉장히 많은데, 네. 이제 오늘 여기 코엑스 SM 아티움이라고 하는 곳이 네. 조금 상징적인 곳이라서 오늘 청취자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좀 항의를 하신 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SM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네. 최고의 회사인데 사실은 이전 정권 한 9년을 통틀어서 많은 혜택을 본 거 아니냐. 네. 그리고 특히 또 JYJ 팬들은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그렇죠. 이 SM을. 그런데 우리 문 후보가 자기는 JYJ 팬인데 우리 문 후보가 왜 하필이면 여기 가서 이 유세를 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항의를 하신 분도 정책적 관계에 있었는데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 후보가 그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를 다 일일이 따지다 보면은 가서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한류 콘텐츠들이 어떻게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안과
또 과감한 그런 약속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앞으로 JYJ 문제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그런 예. 선택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도 겪어보니까 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깨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소 선택 또는 말 한마디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점들에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점에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게 많더라고요. 저도 못 모르고 저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파란색 옷 어디서 구해요? 뭐 이래서 아니 당 옷은 당연히 못 드리니까 같은 데 가서 사서 입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민주가 일본 기업인데 어떤 정신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방 마셨군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럼 어떻게 근데 또 이 당 공식 팟캐스트에서 윤을 디스하신 거예요 또. 어머 그렇게 되나? 어려워. 자 그러면 생방 편집해주세요. 이 삐- 생방 삐 말고 처리해주세요. 이제 나중에는 삐리리리 이걸로 삐 예. 처리해주세요. 예. 아니 저는 이게 생방이에요? 나 지금 생방이에요. 그리고 지금 박주민 의원 네이버에서 써주세요. 네이버 실검에 계속 오르고 계세요. 어머, 어머, 어머. 이미. 네. 네. 아니, 이거 왜 그런 거죠? 모르겠어요. 또? 이게 JTBC 지금 JTBC 잡스에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래요. 지금 저희 게시판에 지금 박주민 의원님 실검 올라오고 우와. 있다고 계속 거기서 얘기가 뭘로 나오신 나오네요. 거예요? 변호사로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네, 국회의원으로 나오신 거예요? 이번에 변호사 편이었는데 예. 변호사도 나 같은 사람도 있다. 변호사가 됐다고 다 꽃길 걷는 거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나가서 변호사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방인지 모르는데 그럼 삐 처리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돼요. 일단 오늘 지금 생방을 들으시는 분들께는 어쩔 수 없이 그 회사는 다 노출이 되는 거죠. 이분 이제 그 유땡 예. 땡로 근데 그거 제가- 때문에 예. 이제 앞으로 발언 못한다? 그거만 계속 신경 쓰여. 어떡하지?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다. 계셨다. 네.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생각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뭐 오셨던 분의 사실은 생각이 이제 있다. 저도 예. 유땡땡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한번 알아보긴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예. 생각 들었어요. 사실 많이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만으로 또 어떤 불이익을 준다는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는 좀 다양하게 고민의 거리를 갖다 좀 던지고 공유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 한류 문화 콘텐츠 거기 산업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 했는데 꼭 필요한 얘기들이 꽤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저는 눈여겨볼 만한 게 제작 환경 좀 어떻게 좀 바꿔달라. 진짜 제작 환경은 열악하죠. 아, 진짜 힘듭니다. 지금, 조연출, 이렇게, 맞아요. 복사당하는 거, 그런 것들. 지금 특정한 회사에서 이제 PD라고 이렇게 이름표를 달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가서 막 이상한 허드렛 일하고 남들 자르는 거나 대신해서 자르고 그러다가 가혹한 노동에 대해서 반항을 했더니 왕따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유명을 달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은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아니 예술을 하면 가난한 게 당연시 취급되는 사회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술을 해서 뭐 떵떵거리면서 뭔가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들을 사실상 자본주의에 떠맡겨 놔가지고는 아무것도 그분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없다면 국가가 메워줘야 하는 공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제도. 맞습니다. 실업급여도 여러 그렇고 가지 표준계약서도 보장제도. 그렇고 예.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좀 시스템으로 갖춰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가장 예술계가 반가워하는 공약 중에 하나가 블랙리스트를 없애겠다. 예. 그런 거 절대 안 하겠다. 예. 정부를 비판하든 정부를 옹호하든 예.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다 보장돼야 된다. 예. 그리고 골고루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문재인 후보님 대통령 된 다음에 그 뭔가 문재인 후보님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해 주세요. 이렇게 그 비판을 하면 충분히 이제 경청할 만한 의견 또는 이제 때로는 이제 좀 아픈 얘기일지라도 네.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하고 예, 예. 한다면 일반적인 국민으로서 한다는 건 상관없지만 또 다른 권력을 이용해서 소위 국민에 의해서 뽑힌 정당한 권력을 흔들기의 방식으로 되는 것과는 저는 구분은 분명히 될 거라고 그럼, 봅니다. 그럼 당연히 예, 다르죠.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단호하고 엄하게 지도자 우리가 선출한 지도자를 지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일 그 대선 후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레드 쪽에 표가 너무 많아지면 그쪽에 갑자기 기사회생을 해서 5년 내내 내가 발목 잡아볼게.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나오면 그런 정말 것들은 명확하게 선을 그런 그어야 거 되겠죠. 그 선을 그어서 네. 잘라내야죠.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건전한 얘기들, 그리고 또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풍자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좀. 근데 지금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이번에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저희가 이렇게 목격하게 되면서 쓸데없이 그런 게 공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맞아요. 사실 예전에는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예전에는 그런 걸로 이제 공약이라고 할 필요가 불이익을 없지. 받아본 적이 맞아요. 없었거든요. 이번에 그거하고 비슷해요. 상권 분립을 막 하겠다. 그러니까 네. 그게 어떻게 공약이냐. 공약이요. 헌법에 명시되는데. 네. 표현의 자유를 보자. 야, 그게 어떻게 공약이야. 헌법에. 이게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게 어떻게 공약이야 해도 되는데 왜 의원님 욕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그리고 진짜 웃긴 것 중에 하나. 야이삐리리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또 어떤 거요? 이런 식의 가짜 뉴스. 야 이거 잠깐만. 제가 뭐 욕했나요? 야이삐리리 이렇게 오늘 얘기하는 야이비리가 뭐예요? 예. 이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또다시 좀 생각나는 장면이 이 대선 토론 때 네. 레드 그 후보가 어마어마하게 그냥 거짓말로 그냥 일관된 그런 발언들을 했잖아요. 네. 그야말로 룰 브레이커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그런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도 막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 친구는 이제 예전에 이제 선관위에서 활동도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게 나중에 진보적인 그 후보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때문에 그 숫자나 이런 것들이 틀려서 잘못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건 나왔는데 이걸 가짜 뉴스를 말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막 페널티를 준다고 선관위가 갑자기 그러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니까 페널티를 준다는 것도 사실상 그게 나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냥 기본적으로 룰을 잘 지키는 후보들을 뽑아 올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건 하지만 이번에 가짜 뉴스는 조금 심각했어요. 아주 명색이 심각했습니다. 방송 토론팀이 후보 SBS뿐만 아니라 예. 후보 진영에서 인용한 여러 가지 예. 것들도 토론이 끝나는 시점에는 다 증명이 돼요. 그럼요. 네티즌들 비롯해서 여러 후보 캠프에서 증빙을 하는데 그 후보자들도 방송 토론 팀이 있거든요. 예. 충분히 사실 체크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오보인 걸 알면서 예. 그러니까 일부러 애써 모르는 척하고 가짜 명제들을 토론 과정에 올리고 예. 그것에 대해서 너무 단호하게 너무 뻔뻔하게 얘기를 하니까 뻔뻔하게. 진짜인 것처럼 시청자들은 오인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미 토론이 끝난 뒤에 또는 그 얘기를 계속 우기면은 선거가 끝난 뒤에나 밝혀지는 거죠. 가짜 아니, 뉴스가 실제로 특히 심한 것 같아요. 그 이번에. 고발해봤자 선거 끝나고 나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지나서 그게 판결이 나와요. 맞습니다. 참 그러니 참 이 아직도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있는 평론가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 찌라시를 보여주더라고요. 아니라고 이것 때문에 5명이나 지금 그 고발돼 있는데 이걸 아직도 믿고 있냐고. 별의별 그 또 찌라시들이 돌고 있던데 거의 아주 악의적인 그런 찌라시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고 좀 심지어는 그거 보셨어요? 어떤 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유럽 코리아 재단인가를 통해 가지고 김정일한테 보낸 편지 있잖아요. 그 문재인이 보냈다고. 그 이상하게 사진도 같이 합성돼요. 진짜 악의적이에요. 아, 너무 그러니까 진짜 악의적.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러게요. 예. 하여튼 어쨌든 왜 여기가 얘기가 이렇게 왔죠? 근데 저희 한류 컨텐츠 얘기를 하다가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충분히 이제 입론 가능한 이슈 안에 있는 얘기를 하신 거라고 봐요. 예. 청취자들도 궁금해하실 제가 거예요. 아까 블랙리스트 얘기를 꺼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막 나가다가 네, 여기까지 막 왔네요. 그러네요. 어느 정도 비판을 허용하느냐까지 나가다가 가짜 뉴스가 나와서 이렇게 흘러갔어요. 어쨌든 오늘 문 후보님께서는 문화산업 현장에서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문화예술인에 맞는 이런 실업급여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보이셨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도 아마 정권 교체가 되면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집중 유세 아까 박주민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녁 6시에 경기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3만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면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네. 하더라고요. 특히 이 최성 고양시장의 부인께서도 함께 해주셨는데 남편의 선거 때조차도 하지 않았던 지지 유세를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직접 무대에 올라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참 모두가 절실하게 지금 절실해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것 같아요. 아니 추미애 대표님도 그 얘기하세요. 맨날 밤낮 없이 문재인만 외쳐대고 잠꼬대도 문재인만 외쳐대니까 자기 남편이 서운해한다고.
맞습니다. 아니, 이재정 맞습니다. 의원님도 그런 소리 안 들으세요? 네, 잘생긴 남편분께서. 아니요. 못 만나요. 나라면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도 이제는 이렇게 유세장 다니면서, 그러니까 시장 같은 데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어디 왔어요? 제가 문재인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니까, 방송에 나가서도 제가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유세 마지막에 태극기 퍼포먼스도 함께 하셨다고. 근데 이 생중계에 함께 보시던 분들이 같은 태극기인데 완전 다른 느낌이다. 라는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그쵸. 사실 그 태극기가 뭐 무조건 이제 완전히 신성화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이런 네. 상징인데 어느 순간부터 누구만의 소유물인 것처럼 태극기 집회라는 이름이 오용되면서 네, 맞아요. 그렇게 돼서 태극기만 봐도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네. 덜컥하더라 이런 네, 분들이 그쵸. 많으셨어요. 부정적인 최근에. 의미가 그쵸. 돼버렸죠. 이제 다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야 되는 정상화시켜야 되는 지금에서는 이런 퍼포먼스도 다시금 태극기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됐을 것 네, 같아요. 많은 그렇습니다. 분들이 뭉클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2002년도에 그 태극기, 어떤 정권 안에서 했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태극기의 감동은 사실,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때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니에요. 태극기로 옷도 입고. 그래 처음에 보수적인 분들이 어떻게 감히 태극기로 저렇게 옷을 입고 치마를 입느냐고. 맞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왜 집회 끝나면은 말이야, 태극기를 깔고 앉아 술을 드시냐고. 버려지고. 그러니까. 태극기 사랑에 대한 실천이신가. 그럼 태극기를 너무 사랑한다고 이렇게 흔드시고, 그 다음에 밑에다 깔고 술 드시고. 항상 갖다 막 아무 데나 몸에 버리시고. 지니겠다. 성적이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성적이는 그거 한 차마 번 좀 그렇게 못했을걸요. 봐야 될것 같은데. 이스라엘 국기하고. 그러네요. 네, 이렇게 오늘 문재인 후보의 일정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 시리즈 발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서민에게 온정이 흐르는 사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민생 사법 정책이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두 분 다 법조인 출신이셔서 정책 설명이 기대가 됐는데 7가지 세부 정책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좀 하나씩 소개를 해주시죠. 네, 형님 먼저. 네. 지금 보면 이제 그냥 사법 정책이 아니라 민생 사법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네. 사법적인 서비스 분야에서 어떤 걸 바꾸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장발장법 강화하겠다는 건데 벌금 같은 경우도 네.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그 주는 고통이 차이가 커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벌금 300만 원인데 이재용 삼성 회장 같은 경우에는 껌값이죠. 껌값도 아니죠, 사실은. 300만 원 떨어져 있어도 그 줍는 시간에 돈 버는 게 더 낫다고 안 죽을 거라는 건데, 이제 그런 경우와 맞다. 달리 네. 가난한 분들에게는 똑같은 300만 원이라도 엄청나게 큰 건데, 그래서 그렇죠. 벌금 등을 좀 가난한 분들은 분납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분납 요청을 해도. 그런 걸 좀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예. 그리고 납부 유예 같은 거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렇죠. 좀 벌어서 좀 납부할 수 그 있게.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예. 제도. 예. 지금 제가 이제 형님 먼저 했을 때는 그 장발장법 부분을 또 경험도 있는 제가 말해야지. 1번 넘겨야겠다. 요즘 왜 2번을 먼저 하시죠? 쏙 빼가네. 그럴 줄 알고 제가 2번을 딱 다른 거 해봐요, 빨리. 다른 거요? 근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어요. 소득비례 차등벌금제. 예, 이제 방금도 2번 얘기하시면서 지금 4번에 있는 섞었죠? 예, 소득비례 차등벌금제 하긴 했는데 사실 정말 뭐 벌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컸고 피해는 컸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얘기한 뭐 이재용 씨 범죄라든지 기업 범죄들은 벌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형이 아니에요, 거잖아요. 사실은. 예, 형벌이 아니에요. 예, 정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법제도에 있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경우 기업에 타격을 줄 정도의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도 사실상 유의미한 효과 있는 제재 수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건데 그처럼 기업 범죄라든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는 충분히 그것이 제재가 될 정도의 상응하는 금액이 책정돼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게 상식이고 네. 맞아요. 이성에 부합하는 거죠. 사실은 엊그저께도 딱지를 뗐는데 딱지를 떼면서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방송 시간 사이에 좀 텀이 돼서 그래서 살짝 끼어들기를 했는데 벌금이 이제 3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좀
실력도 있고 힘도 세고 그런 분들이라면은 스스로 운전도 잘 안 하시겠지만 이런 거에 걸리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회의 시간 늦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박주민 의원님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방송 시간을 늦추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방송이 우리 민주당의 방송이 아니라 무슨 사설 어떤 회사에 속해 있는 그런 방송이다 그러면은 회장이 나온다 그러면 전화 한 통해가지고 늦출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그 정도까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벌금을 매긴다, 벌칙금을 매긴다. 이게 사실은 어떨 때는 굉장히 가혹한, 누구한테는 굉장히 가혹한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이 두 가지 약속에는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또 눈에 들어왔던 게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송구제 대폭 확대 부분이거든요. 이거 좋아요. 예. 저희 법률구조공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실질적인 법률적 조력을 받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일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법률 분쟁에서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저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게 소위 경제적 자력이 되시는 분들이 법대로 해 하고 넘겨버리면 이 경제적 자력이 없는 분들은 그야말로 이제 카오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법이 상식적이지 않거나 불공평해서도 문제이겠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법대로 가야 되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막 소송을 막 걸잖아요. 맞습니다. 강정마을 예, 소송만 강정마을도 해도 그랬고요. 그런 방식이고요. 노동자들을 옥죄일 때도 물론 그거는 이제 결과도 공정성에 어긋나는 그 결과로 결국은 노동자들을 힘들게 한 거지만 나중에 무죄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절차 안에 계류시켰는데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이긴 게 안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을 만들어내는 결국은 거죠. 그냥 변호사비로 다 모든 게 날라가고 나서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그 쌍용 해고 노동자한테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벌금을 2중 3중으로 내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금은 벌금대로 쌓여 막. 못 낸다고 해서 또 또 쌓인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소송까지 막 들어와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소송을 해버리니까 심지어 경찰까지 소송을 막 해버리니까 이분들은 그거 변호사비 충당하고 일어나고 허리가 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좀 도와주고 했지만 결국 관심에서 또 멀어지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은 다 고스란히 그들의 몫으로 남아진 이런 구조를 좀 바꿔주신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수사 실명제도 도입해가지고 피의자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신장시키겠다.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좀 말이 어렵잖아요. 형사 공공 변호인제 그리고 수사 실명제. 네네. 지금 형사 공공 변호인제는 이제 국선 변호사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요. 수사 초기부터 좀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얘기하고요. 퍼블릭 디펜더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변호사를 고용을 지원을 해주고 그 변호사들이 수사 초기부터 옆에서 조력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웬만한 경찰서 옆에는 다 그 퍼블릭 디펜더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소환되거나 갑자기 체포되거나 하면은 부르면은 그 사람 도와주죠. 그럼 민변이 조금 할 일이 없으신가요? 민변이 조금 할 일이 없으신가요? 아니 사실 일본에서도 이게 이제 변호사회가 먼저 이 제도를 변호사회에 돈을 들여서 했어요. 너무 좋으니까 호응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도입된 건데 민변도 사실은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나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게 민변 변호사들은 발론티어예요. 그걸로 그 활동을 통해서 그렇다. 수익을 맞아. 저희는 민변이 할 일 없는 세상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그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나와서 그 피의자들의 인권들을 도와주는 것을 국가에서 그렇죠. 이분한테 대신 비용을 지불하면서 야 정의로운 일 잘하고 있어. 그래 이런 변호사도 필요하지. 이렇게 해주고 또 그 피의자 같은 경우는 또 초기서부터 그런 대응들을 받아서 불이익을 당해서 억울한 범죄자로 몰리는 이런 일도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선 변호인 제도라는 게 피고인이 된 순간부터 그러니까 재판이 시작되면은 국선 변호인 방식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사 전이더 재판에서 맞습니다.
굳이 기소되지 않고 절차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아요. 조력을 잘 받으면 네. 뿐만 아니라 재판정에 이렇게 저도 국선 변호 경험이 있지만 와서 보면은 소위 말하는 피의자 신문 조서 있잖아요. 네. 조서 당시에 충분히 방어를 하지 못해서 그 피의자가 이렇게 수사받으면서 한 얘기를 요약해서 적은 걸 조서라고 피신 조서라고 하는데요. 네. 피의자 신문 조서가 충분히 방어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번복하거나 방어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번복하면 많습니다. 불리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번복이 아니라 당초에 본인이 말하려고 했던 취지대로 변호의 조력을 못 받다 보니까 기재가 안 된 건데 그것을 뒤늦게 우리 변호사가 도와주려다 보니까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상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기대되는 걸 지금 다 얘기를 안 하셨는데 범죄 피해자들이 조기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해놨는데 왜 1번을 안 하시고 2번으로 넘어가셔가지고 1번은요, 네.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 참 솔직한 게 장점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정 의원님한테 미루셨나봐요. 아니, 저희가 피고인의 인권, 피의자의 인권이라고 해서 통상 이제 우리 인권보호 영역에 많이 나서는 우리 민변 변호사들에게 너희들은 피해자의 인권 생각 안 하냐? 라는 방식으로 회초리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사실 피해자의 인권에도 꾸준히 신경을 써왔고요. 예. 특히나 이 내용들 보면은 피해자한테 피해를 뒤늦게나마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국가가 나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보통 보면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손해배상 소송을 해봤자 피해를 전부해 줄 만한 자력이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국가가 조력을 해주도록, 그러니까 국가가 먼저 그 피해를 보존해 주도록 한 제도가 지금 있어요. 근데 예.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너무 그 형식적이에요. 보상 기준이 낮거든요. 구조금이 너무 그 산정 기준이 너무 낮게 돼 있다 보니까 큰 도움을 못 받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현실화하면은 범죄 피해자가 범죄를 당했다는 이유로 네. 사회에서 이제 나락에 떨어져 버리는 네. 그런 일이 없어지겠죠. 뿐만 사실은 예. 범죄 피해를 안 받게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국가가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잘못해서 있어서. 피해를 입었는데 그렇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것도 서러운데 그 피해로 회복이 안 인해서 입은 손해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다쳤다든가 이런 걸 필요해서.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도 어떤 예. 젊은이가 술을 먹고 방화를 해가지고 빌라의 많은 부분이 불탄 경우가 있는데 그 청년은 또 자력이 없어요. 예. 없겠죠. 네, 그러니까 예. 그 청년을 손해배상 청구라든 뭘 하든 받아낼 수 있는 게 없는 네. 거예요. 그럴 때 사실은 국가가 범죄 피해자로서 그 빌라에 사시던 분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을 챙겨드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제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있긴 있는데 굉장히 그 형식적이야. 기준이나 이게 예. 낮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은 갑자기 그냥 나락에 떨어져 버리게 되고. 저는 특히나 그 성폭력 피해자들, 예. 그 여성들, 그다음에 아동 폭력의 희생자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몇십 년을 그 피해를 갖다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네.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 예. 이번에 좀 확실하게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맞아요. 특히 성폭행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긴 했지만 그건 역시도 좀 불충분하다 보니까 다시금 상처를 상기시켜야 되고 또 가해자와 온연한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2차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섬세하게 사법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공약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법이 굉장히 어렵고 나에게는 어떻게 이걸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나 진짜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항상 내 생활 속에서 언제나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법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마지막으로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확실하게 좀 위상 개선되는 네. 거죠? 아유, 이거 진짜, 인권의 진짜. 인자도 모르는 사람들 와가지고 위원장 하면서 맞습니다. 막 인권을 오히려 그냥 막 더 침해하는 그런 일들 이제 안 벌어지는 거죠. 긴박한 순간에 개입하지도 않고 또 예. 엉뚱한 데 개입해서 엉뚱한 의견 밝히고 예. 국가인권위 위상이 지금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도입되던 그 본래적 취지로 돌아가야죠. 네. 자, 이어서 오늘의 대선 이슈 선정해서 이야기를 잠깐 간략하게 나눠볼게요. SBS가 이제 지난 2일 저녁 8시 뉴스에서 세월호 인항 지연이 해수부가 문재인 후보와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뉴스를 내보내서 파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 어제 SBS에 직접 항의 방문하셨죠? 네. 네. 근데 어땠나요? 자유한국당은 왜 항의 방문한 거예요?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는 아마
잘 모르겠는데 그 보도 삭제했다고 그런 건가요? 네. 보도 삭제했다고 항의 방문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 말로는 이제 민경욱 대변인이 와가지고 네. 그런 해명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의 방문을 한 상태에서 언론노조 SBS 본부가 들어가가지고 당신네들이 무슨 이유로 항의를 하냐고, 피해 당사자도 아니고 그리고 당신네들이야말로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느냐. 실제로 홍준표 후보 유세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런데 없애버리는 그런 언론사에 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피해자냐 당신네들이. 그러니까 그 SBS 보도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SBS에게 거래를 해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주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빌미를 제공한 게 SBS여서 우리가 피해자래. 이런 논리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나마 그 정도 논리는 합리적으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의혹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어디인가, 왜 이런 보도가 가능했냐, 아니, 그럼- 윗선이 어디인가.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뻔뻔한 거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 후보 측에서 결국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SBS가 기사를 삭제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당 입장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민의당은 방송사가 삭제한 그 방송을 선거 유세차에다 계속 오늘 들고 다녔어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전 최근에 국민의당 행태를 보면서 처음에는 아쉽다에다가 지금 안타깝다가 아니라 화가 나요. 그래도 예전에 새정치로서 국민의 기대를 그렇게 한몫에 봤던 당인데 이 정도로까지 지금 새누리당 후신하고 규합을 해서 똑같은 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 전 좀 충격이었어요. 일단 SBS의 그 해명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은 뭐 그 어떤 납득이 되시는 건가요? SBS가 어제 8시 뉴스에서 해명한 바는 뭐 실수다예요, 핵심은.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오늘 해수부가 이제 2시에 발표한 바에 따라도 예. 사실상 7급 공무원, 예. 3호봉, 예. 그리고 인양과 관련된 어떤 결정할 역할도 아니고 중요한 역할도 아닌 사람. 심지어는 그 해당 공무원이 본인 입으로 예.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 같다, 자기 예.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했고, 특히 4월 10며칠에 인터뷰한 내용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선거 6일 앞두고 갑자기 단독이라는 표제로 보도를 한 거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거대로 그 공무원의 이야기대로라면 자기 말을 왜곡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다라고 그런데 보기 어렵다는 그 거죠. 조울성 기자는 저도 쭉 찾아봤는데 기사들이 다 좋더라고요. 다른 기사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조울성 기자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 예. 적어도 이제 본부장급 이상의 예. 어떤 개입이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SBS 예. 본부에서는 해명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데스킹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조울성 기자의 애초에 초고가 있다. 근데 그 예. 초고에 보면은 그 해수부가 박근혜 정권의 압력 때문에 이렇게 그 세월호 인양의 속도를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도 그렇죠.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고 김영환 수석의 뭐 그런 부분들 이전에 막 보도에 녹화고, 나왔던 예. 그런 부분들이 노조에서도 그런 걸 밝혔죠. 네, 그런 원래 부분들이 정부에서 고- 많이 바뀌었다고.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거를 쏙 빼내니까 맥락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녹취도 사실은 그 제대로 이렇게 편집을 한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거나 혹은 이미 녹취를 쓰기로 한 것들을 일부를 잘라내서 오해의 소지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한 그런 느낌이 있고, 무엇보다 제목이 제일 그랬어요. 예, 제목이. 맞습니다. 제목이 완전히 바뀐 거라고 얘기하죠. 그건 예. 맞는 것 같고. 노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예, 예. 그리고 그 기자 입장에서는 이제 해수부의 행태를 초점을 비판하려고 맞춰서 했던 비판하려고 했다. 저는 그 부분까지는 사실 그러니까 좀 맥락을 성이 보면 그래요. 가거든요. 예. 그 해수부 공무원들이 정권 눈치 보느라고 그 질질 끌어놨다가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려니까 거기에 줄대고 맞추려고 했다. 이런 식의 기분. 쭉 그 전 정권의 눈치를 보고 계속 지연시키다가 어. 새 정권이 들어서려고 하니까 이제서야 이제서 비로소 갑자기 속도를 낸다. 속도를 내면서 이 공무원들 뭐 하는 짓이냐. 그렇죠. 이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했는데 거예요. 갑자기 이제 기사가 나온 거는 뭐 데스크의 잘못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상한 그러니까요. 부분으로 그렇죠. 나와버렸죠.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이 가장 높은 우리 문재인 후보 측과의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냥 역사적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그간 인양을 못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왜곡된 기사를 다 그대로 고지고대로 두고 보더라도 그걸 선회한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기사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제목부터 잘못됐죠. 예. 문재인 후보에 대한 영향을 떠나서 이런 보도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도 다시 상처죠. 한번 정말 큰 상처입니다. 상처를 주는 예. 게 아니, 아닐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가족분들이 이제 몇몇 분들이 쓰신 페이스북 글을 보면은 네. 그중에 한 분은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구역질이 난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라는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분노스러운데 안타까운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지금까지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 다 보조를 맞춰서 같이 왔거든요. 하나도 흐트러진 전열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번 선거 들어와서 네. 이 문제를 저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답답하다. 아니 박지원 대표도 지금 이 얘기를 SBS 기사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양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공격하는데 활용하고 계시고요. 국민의당 그 차에 활용할 정도로 파일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은 전 너무 그게 충격적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원래 국민의당하고 저희는 힘을 합쳐서 탄핵을 한 세력이고 그러니까요. 국민의당도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서 세월호 문제가 안 풀리고 있다, 인양도 지연되고 있다, 같이 얘기했던 주장하고 싸웠던 세력들인데 네. 그리고 지금 레이니 7세 님이 이제 지금 제보를 해주셨는데 한국당이 그 SBS 갔다 와서 해수부 증언이 팩트도 밝혀졌다면 뉴스가 내려진 배경을 밝히겠다 이런 식으로 성명을 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는 그런 식으로 애둘러서 그 도망가고 노조가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는 기사 내린 거 삭제한 거에 대해서 항의하러 간 거가 맞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홍준표부터 계속 거론하고 있고요. 예.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네, 예. 아직도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분의 미수습자가 있잖아요. 예. 그 가족분들은 정말 지금도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을 보내고 있을 텐데, 참,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분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폐륜적인 그런 행태 더 이상은 좀 안 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렇게 지금까지 SBS의 대선 개입 보도 관련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후보님 일정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내일 그 사전투표 하루가 더 남았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왜 우리가 내일 꼭 사전투표를 해야 하는지 이재정 의원님께서 좀 당부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죠.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9일의 투표도 남긴 했지만요. 네. 또 징검다리 연휴도 있고 다른 일정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먼저 하셔야 되는데 만약 미뤄놨다가는 또 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쵸. 될지도 모르고 네. 또 우리가 지금 선거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축제처럼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 양일간 이루어지는 이 사전투표 역시도 축제장으로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이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박누리 아나운서 같은 네. 젊은 친구들 새벽에 안 나잖아요. 우리 내일 오늘 저도 투표하신 젊은 사람 껴주세요. 오늘 투표하신 우리 50대들 중장년. 선생님 몇 살을 더 먹이는 거예요? 40대 후반이에요. 어쨌든 저 우리 중반이에요? 젊은이들 시끄럽고요. 우리 내일 젊은이들 힘 이렇게 모아서 원통할 신명나게 수가. 투표해 보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원통할 수가 억울합니다. 네, 정말 지금부터는 우리가 젊은 층에서 네네. 우리 친구들, 좀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좀 설득하는 작업도 또 함께 좀 네네.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투표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을 투표장으로 데리고 가는 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문재인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화 한 통 더 하는 캠페인. 오, 네. 유세 현장에서 이제 만나면 이제 저 뭐 찍을 거예요가 아니라 저 전화했어요. 저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하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셔서 그래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부탁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각자 좀 희망하시는 최종 투표율이 있으세요? 희망하시는 투표율이요? 네. 투표율은 한 80% 나왔으면 좋겠고 그 문 후보님이 한 51%에서 53% 정도는 얻으셨으면 그럼 너무 좋겠다는 좋죠. 생각입니다. 네, 저는 압도적 승리를 해야 저희가 어쨌든 개혁과제, 촛불 개혁과제를 저희가 완수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장애들이 있겠습니까? 되고 난 뒤가 더 걱정이야 하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압승에 이룰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십시오. 네, 정말 압승하려면 우리가 나만 가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꼭 전화를 해야겠네요. 친구들을 네. 데리고 손에 손을 잡고 투표장으로.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리면서, 네. 예, 에어컨 놔드리면서. 저도 그러니까. 아버님 댁에 경향신문 놔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요? 오. 사실 뭐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한겨레 신문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일부러 내가 구독한다고 내가 돈 내면서 한겨레 신문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동아일보를 보셨거든요. 이 두 개를 이렇게 보시다가 어느 날 아버님께서 동아일보를 슬그머니 끊으시더라고. 그러면서 입장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근데 저희 장인은 계속 경향신문도 보여드리고 시사인도 지금 계속 넣어드리고 있고 막 때마다 이렇게 좀 바꿔서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한쪽만 팔아주기가 뭐해서. 그런데 아직도 안 바뀌시지.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 기본적으로 라면 맞춘 대로 신문이 쓰시는 거 놓여져 있으면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 무조건 다 보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압승을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투표장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 혹시 시간이 조금만 나오면 단 1분만 시간을 네, 주시면 될까요?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여사님과 함께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유세단에 이제 따로 또 같이 함께 하는데 네. 제가 엄지척 유세단이라고 우리 청년들의 유세단이 있어요. 그 유세단에 4명밖에 없는 우리 율동 단원들이지만 좌중을 휘어잡는 정도의 열정을 가진 유세단이 있고요. 네. 칭찬을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안정균 씨라고 우리 안희정 지사님의 장남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유세단 율동하는 친구들도 안희정 캠프, 이재명 캠프 등 다른 캠프에서 활동하던 친구들인데 함께 용광로 성대기가 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 당원들도 똘똘 뭉쳐서 정말 더운 날씨에 율동하면서 쓰러질 정도로 열과성을 다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자원봉사하겠다 와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정균 씨도 내가 누구 아들이어서가 아니다. 나는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당원이다 하면서 연설을 하는데 정말 연설 스킬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할 때마다 감동이더라고요. 우리 용광로 선대위 할 때 사람들이 그냥 기웠다. 문의만 그렇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아닙니다. 몸을 던져서 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의 얘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후보님 안 가는 그런 이제 외진 지역에도 가서 자기 몸 불사르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엄지척 유세단도 보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전 당원들, 의원들 당내의 어떤 역할과 지위와 상관없이 완전히 지금 불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걱정이 대선 끝나고 나면 다 소진해가지고 이제부터 본게임 시작해야 되는데 제 말이. 본게임이 더 중요한데. 저는 5월 10일이 좀 상상이 안 돼요. 5월 10일에 사람들 다 뻗어 있는 거야. 대통령은 지금 취임했는데 다 뻗어 있어. 저는 아침 태양이 깨 있을 때 내가 뭘 하고 있을까 지금 상상 안 하고 있어요. 예. 다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런 열정이 고스란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압승해서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문재인 후보의 일정 간략히 내일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시네요. 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마당에서 장애아 가족과 비장애아 가족이 함께하는 소풍 함께 참여하시고요. 10시 반에는 중앙당사 2층에서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는요. 중앙당사 4층에서 중앙선대위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반에는 경북 포항으로 이동을 해서 포항 중요합니다. 유세가 있고요. 저녁 6시 10분에는 남포동 구 미화당 앞에서 부산광역시 집중 유세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유세 일정으로 이제 MB의 고향이잖아요, 포항이. 포항과 문재인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 유세가 계획이 돼 있는데 부산에서는 특히 50% 득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에 부산 서면 유세 대단했는데 네,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남포동이네요. 남포동. 남포동은 사실은 구시가지잖아요. 구시가지죠. 예. 여기는 이 어르신들의 그런 어떤 독특한 정서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죠 부산에 그 비프거리 있는 광장에 호떡 사 먹으러 그러니까 유세를 갔다가 남포동 근처인데? 그러니까요 호떡 사 먹으러 잠시 갔다가 갑자기 빨간 무리들이 있는데 저 호떡 사 먹으려고 줄 서 있는데 이 잠바를 입고 큰일 날 것 같아서 호떡 못 먹고 돌아섰는데 불러진 홍준표 지사의 방문이 있었는데 그 거리가 여행객들도 꽉 차 있는데 그 인파를 묘하게 또 활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참 머리좋게 잘 하시던데. 그분들은 되게 그래요. 대구의 무슨 서문시장. 서문시장. 예. 거기도 원래 인파가 많은데 마치 거기서 자기를 보러 온 것처럼.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래 인파가 많은데. 물론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이렇게 밀집되게 한 곳에 모여 계시겠지만 그 이면의 부분도 이제 이렇게 여백이 안 보이면 더 꽉 찬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주변부가. 근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도 거기 파란색 점으로 있었는데 잘못하다가는 내가 방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또 언짢아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호떡을 포기하고 배고파서 끼니를 거르고 잠시 들렀었는데 다른 장소로 이동했던 이번에 어제 남포동 말씀드리고 같이 싶었어요. 안 가세요? 가고 싶은데 내일 또 다른 일정이 또 있습니다. 선거 끝나고 꼭 맛있는 예. 호떡 드시기. 아니 예. 포항도 좀 이번에 뒤집어 놨으면 좋겠어요. 예.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이번엔 달라질 겁니다. 네, 그래서 포항과 이제 부산 남포동 쪽에 계신 분들, 청취자분들께서는 문재인 후보의 유세 현장 함께 하셔서 네. 국민들의 이 정권 교체 열망과 의지를 한번 온몸으로 같이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네. 미리 박수. 네, 진짜가 나타나다 시즌3 대선 특집 방송. 진짜로 정권 교체 D-5일 대선 브리핑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두 분 마무리 말씀 한마디씩 청취자분들에게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뭐 저를 쳐다보니까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이 많은 지금 그 며칠 안 남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네. 지금 실수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네. 겸손하고 실수 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다 같이 한번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그냥 많이 힘들 만큼 그냥 내 몸을 그저 움직이고 쓰는 것만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 하다못해 유세를 가더라도 내가 더 필요한 현장이 어딜까? 누구하고 더 이야기를 나누면 될까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비단 저만이 아니라 저희 당의 모든 의원님들, 당원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남은 4일입니다. 여러분 젖 먹던 힘까지 내서 우리 화이팅 해봐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선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많아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오늘 저희 예. 동네는 제가 이제 자전거 타고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갑자기 막 노래를 부른 거예요. 우리 선거송을. 그랬더니 로고송. 고등학생들이 때로 지나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정작 그분들은 투표권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자기가 그 대전에서 유세를 하는데 세종시에서 달려온 중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다른 운동원분들이 중학생이야? 이러면서 언뜻 보기에는 뭐 대학생 같아 보이기도 하잖아요. 요새는 네, 워낙 그쵸. 발육이 발육이 좋다 좋아서. 보니까. 근데 중학생이 투표권이 없네 이랬더니 제가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문재인 후보 안 찍으면요 시험 망쳐버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친구도 야, 있어요. 그런 귀엽다, 친구도. 귀여워. 야. 그런 친구도 예.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곧 장래의 유권자가 되고 예.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아이의 미래를 본인 스스로 얘기하면 투표권이 있는 부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전 그래서 어린 유권자도 굉장히 신경 쓰는 편이에요. 그래야죠. 예. 아니,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신촌 유세에서의 연설이 굉장히 화제가 됐던데. 양말 안 갈아신다. 네, 예. 오늘은 어떻게 갈아 신으셨어요? 갈아 신죠. 예. 사실 그 뒤로 양말을 꼬박꼬박 갈아 신고 있고요. 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양말을 사주고 싶다. 그런 분들이 양말 많아가지고. 협찬 많이 네, 받으시겠네요. 그래서 제가 됐다. 양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뭐 받고 싶은 거 며칠째 안 갈아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 가발? 가발도 빨았어요. 엊그저께 빨았습니다. 예. 아, 요것도 진짜, 이 탈모인들의 고통을 너무 콕 찍어서 얘기를 하신다, 진짜. 그러네요. 아무튼. 네. 하여튼 저는 유세의 연설이 이렇게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저 남자의 양말을 좀 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한 2, 3일 그때 연설 이후로 2, 3일째 만나는 사람마다 양말은 갈아 신으냐 그래서 예. 참 이게 대답하기도 그렇고 매번 갈아 신는데. 예. 저는 감동적인 게 이제 이분의 뭐 양말 얘기도 뭐 얼마나 감동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좀 냄새나는 얘기인데 감동으로 승화시켜준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시고요. 이분의 말씀 중에 우리 박주민 의원님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서 우리가 부려먹자. 예.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예. 우리가 경외감만 가지고 정말 저 높은 곳에 올려놓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렇죠. 정말 부려먹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 예. 지도자 아닙니까? 예. 그 얘기가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강훈식 의원님이 그 진행을 하시면서 집회 말미에 그러니까 문재인도 연호하고 막 모든 것을 이제 클라이막스로 끌어올렸잖아요. 마지막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집회를 위해 가지고 고생해 주신 이 주변 상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도 하시고 쇼핑도 하시고 그래 주실 거죠? 그러니까 다들 신촌? 예 하는 거예요. 김광진은. 아, 제일 처음이 김광진. 강훈식 아, 그래요? 의원님이세요. 김광진은 신촌에서 그렇게 예, 해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강훈식 의원님의 그 아이디어를 김관지 의원님이 아. 벤치마킹을 하신 거예요. 그 벤치마킹. 원조가 그건 뭐 벤치마킹 많이 해야죠. 김광진 의원이 좀 많이 흥미했어요. 베끼는구나. 그분 제주 있어요. 아니 그것도 제주예요. 예. 예. 강원식 의원은 제가 또 좀 압니다. 참 결이 고운 그 의원이에요. 예.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엉뚱한 그런 또 그 일종의 선거
끝나고 나서 정치 공세가 있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아무튼 이 젊은 의원들이 너무 참 든든합니다. 사실. 근데 정말 부려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확실해요? 아니, 지금 보면은 광화문에서 일하겠다고 후보는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호 경호 문제 문제 이거를 네. 지금 태클을 거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 고집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고민이 좀 많다고. 아니, 두 분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김정숙 여사님을 몇 번 이제 모시고 다녀본 적이 있는데, 그분도, 당선이 돼서도 이렇게 경호 문제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주민들하고 전면을 넓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은 유세 현장에서 최소 경호만 받으시면서 거의 뭐 이제 스킨십으로 기꺼이 하시니까 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경호라고 하는 것은 덕망이 경호입니다. 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국민들한테 있으면 그거는 엄청난 경호력이 발동이 되는 건데. 네,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예, 네. 감동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덕이 없으니까 막 2중, 3중으로 경호를 하고 뭐 어쨌든 우리 그 문재인 후보는 약속을 잘 지켜서 정말 우리가 마음껏 부려먹는 그런 후보, 저 대통령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건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투표용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우리 그 청취자께서도 엄청나요. 민주당이 뭐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거 왜 안 하느냐. 이게 용지가 두 개다. 그러니까 그렇죠. 용지 버전이 두 개인데 네. 지를 보시는군요. 뿐만 아니라 두 분도 보시게 될 거예요. 마이크는 내가 가장 많이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두 분도 말수가 줄어들 겁니다. 네. 뭐 저희는 좋아요. 많이 말씀해 주시면. 아니, 실은 우리 청취자분들 그걸 더 원하시기 때문에. 어제 둘이서 게스트로 섭외된 줄 알고 갔던 방송이 있었어요. 문라이트. 네. 예, 그것도 생방으로 진행하는 건데 갔더니 둘 다 게스트가 아닌 그냥 진행자였어요. 근데 게스트급들이 완전 진행자급들이 오신 거죠. 김남훈 씨, 고민정 씨. 그러면서 저희 마이크를 다 뺏어가. 저희 마이크를 다 뺏어가는 네. 거예요. 어제 그래서 좀 바락바락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또 떠올려서 말씀해 주시는 김남훈, 거네요. 고민정 이렇게 나오면은 말을 할 기회가 없었겠네 박주민 의원은. 그렇죠. 저는 계속 묻어가는 스타일이죠. 네, 오늘은 어제 김성수 성공적이었습니다. 방률이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말씀하실 기회 많으실 거기 때문에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오늘 어떻게 사전 투표하셨어요? 전 했어요.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오늘은 뭐 50대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많이 하셨다고요. 네. 우리 젊은 사람, 네, 누리누리 우리는 박누리 우리는 5월 내일 하는 걸로. 내일. 네. 아, 오늘 어린이날. 그렇게 그 잘생긴 남편분께서 예. 그 사전 투표를 하고 오셨다면서요. 예. 네, 또 우리 이재정 의원님 남편분께서 그렇게 잘생기셨다는 제보를 어디서 또 들으신 소문인지 받았어요. 몰라도 아유, 수긍 부러워요. 하시는 거예요. 수긍하죠, 그러면. 예. 굉장히 불만, 왜 떨떠름하면서? 야, 굉장히 불만 섞여 있는 표정을. 아니요. 아니 이분을 잘 모르시네. 이 잘 정도면 알아요. 진짜 수긍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잘 아는 분이에요, 남편분. 예,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저도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알고 봤더니. 예. 저도 뵙고 싶네요. 아이 근데 그 말씀을 하다가 사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눈 건데 오늘 생각보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고 흔히 투표율이 높다고 하면은 젊은 층의 참여가 높은 걸로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 실상은 지난 2012년 때부터 저희가 좀 봤잖아요. 예. 네. 그래서 물론 나이 드신 분이라고 해서 다 보수적인 분들이고 성향이 일치화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바라는 세상 우리 젊은이들이 좀 더 열과성을 다해서 그렇죠.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야죠. 저는 적극적으로. 오늘 약간은 그래도 충격적인 장면이 뭐였냐면은 정말 그 나이 드신 그러니까 최소한 80은 넘었고 네. 90도 넘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근데 너무 곱게 늙은 분이에요. 할머니가 이제 아들 손을 잡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대답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투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투표를 하러 오신 거예요. 멋있다. 예.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누굴 찍었을까를 예.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는 장면이에요, 또. 왜냐면, 그런 측면도 있죠. 이 예. 자식의 손에 이끌려서 자식이 원하는 사람을 찍었겠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자식이 강남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보면 예,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자식 소원에 이끌려서 열심히 나와서 사전 투표를 미리미리 투표를 다 하고 계시는데 그 자체가 지금 너무 멋있는 일이에요. 멋있는 장면이에요. 네. 근데 우리 20대들 지금 알바 때문에 오늘도 그 투표장에 가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일은 휴일이니까 좀 그래도
미리미리 좀 투표를 하시고 내일 어린이는 이제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어린이날을 즐길 이유는 없을 거예요. 어린이날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이들하고 또 우리 아들이 5살이잖아요. 놀이공원 가세요? 가야죠. 뭐 놀이공원이든 어디든 하여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네. 그래도 아이와 놀이공원 갈 수 있으니까 부러워요. 저는 아이를 떼놓고 놀이공원 유세 가야 돼요. 아니 같이 가서 저기 좀 아이는 놀게 하고 남편 그러고 싶은데 사실상 예. 박주민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유세 일정이 아침부터 팍팍해서 이제 뭐 하다못해 주민들하고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해도 다음 일정이 있어서 막 옮기고 그러니까. 할 만큼 빠듯해서 아이를 데려가면 다른 분들 동선에 방해가 될까 해서 한 번도 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예. 아니 그 남편분은 굉장히 자상하다고 소문나 있어요 또. 예, 소문만 그런데 소문. 그 소문 난 듣지도 못했네. 그래서 저기 그러니까 아이를 잘 봐주실 것 같은데. 다 떠나서 아이가 아빠를 더 좋아해서 정말 고마운 일이죠. 예. 육아에 있어서는. 그렇네요. 제 친구들도 보면은 그 남편을 더 좋아하면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저를 더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제일 오늘은- 장난치기 훨씬 더 아빠가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예. 있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매달리고 뭐 그리고 여기 나올 때도 탁 나와가지고 우리는 인사만 한 5분 걸려요 진짜. 애가 뭐 아빠 방송 잘해 화이팅 뭐 어쩌고 하다가 귀여워. 뽀뽀해줘 하이파이브 이게 하나씩 늘어나 매일매일. 아유, 행복한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네요. 박주민 의원님 어떠세요? 지금 유세에 다니다 보면은 의외로 선거권 없는 중학생들이나 신경 썼어요. 민주당의 예. 미녀 국회의원 중에 예. 한 분이시 또 이재정 미녀뿐만 대표님. 아니라 춤꾼 네, 그렇죠. 전직이 의심스럽다. 뭐 네, 그리고 가장 별명이 많은 국회의원 박주민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여기 대본상 춤이면 춤, 유세면 유세, 인터뷰면 인터뷰. 이제 뭐 못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첫 인사말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해봐요. 지금, 한번 해봐요. 준비하고 있다. 네. 춤이면 춤, 유세면 유세, 인터뷰면 인터뷰. 이제는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파는 쇼핑 호스트 역할까지 정말 못하는 게 없으신 분입니다. 국민주권선대위 이재정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안녕하세요. 이지정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뽕해 드리려고 했는데 박주민하고 막 섞어서 가. 섞어서 지금 기분 나쁘신 네. 거. 아니, 뭐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게, 이재정 의원님은 제일 먼저 와가지고 세상에 여기 테이블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그쵸. 마이크 방송 위치 환경을 조정하고. 맑게 만들기 저희보다 위해서. 일찍 오셔서. 근데 박주민 의원님은, 지각을 하셨잖아요. 5분 정도 지각을 했는데 정말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방송을 위해서 야, 요런 식으로 딱. 아니, 근데 저는 저 혼자 특별 게스트인 줄 알고 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더니 이렇게 세트로 섭외된지 몰랐는데 저도 이제 이재정 의원님이 나오신다 그래서 네. 그러면 저는 필요 없다. 근데 그게 아니다. 둘이 나오면 네. 케미가 폭발한다. 어떤 저희 둘의 케미가? 사이를 잘 몰라서 사실. 심각한 오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근데 벌써 신원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박주민 의원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오. 예, 이재정 의원이 안 계실 때는 거의 눈빛으로 정말 여러 번 호소를 해야 겨우 말씀을, 입을 겨우 열어주시는 분인데, 사실대로 자발적으로. 어려운 말씀드리면 남자예요. 지난번에 났을 때 진짜 피곤한 상태였고요. 지금도 굉장히 피곤해 보이죠. 오늘은 그래도 좀 컨디션이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눈은 반밖에 안 뜨세요. 이게 원래 제 눈빛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아무래도 이재정 의원의 견제가 있기 때문에 네. 말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아니, 그렇게 아니, 생각하고 말 특히 안 해요. 이재정 의원하고 같이 있으면. 예. 왜요? 왜 안 하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조금 진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눈치를 보기 시작하실 거예요. 예, 누구 눈치를?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께서 이재정 의원의 눈